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5번째 시간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살폈냐면 5단원 해가지고 지금 조선 사회의 변동, 오늘은 조선 사회의 변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정치제도, 군사제도, 조세제도의 개편 사항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조선사회 변동 두 번째 시간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붕당 정치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선조 때부터 나타나죠. 선조 때 누구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사림이 드디어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이조전랑 임명 문제가 발단이 되어 다시금 사림과 그리고 사림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우리가 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조 때 바로 이조전랑 임명 문제가 발단이 되어 초기에 서인과 그리고 동인으로 사림이 분열되게 되고, 이때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바로 어디냐면 이 동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집권했던 왕은 선조 때가 되겠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이 동인은 다시금 이후 또 둘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렇게 분열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철의 근저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이 동인이 다시금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강경 세력이었던 북인과 그리고 남인으로 분열되게 되고 서인이 이렇게 같이 집권하고 있던 이러한 상황이었죠. 이때는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면 이 북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 북인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선조 다음에 누가 왕에 오르게 되냐면 강해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해군 때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무엇이다? 중립 외교를 갖다 실시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중립 외교에 딴지를 걸고 등장한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서인 세력이 된다고 했죠. 이 서인 세력에 의해서 인조 반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누가 왕에 오르게 되냐면 당연히 인조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되죠. 붕당에서는 집권 세력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 서인과 지금 보면 남인이 이렇게 있고, 이 인조 반정으로 말미암아서 북인 세력과 강해군이 제거가 되고, 집권은 당연히 이제 이 서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외교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바로 인조 때는 친명 배금 정책으로 외교 정책이 중립 외교에서 친명 배금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후 이것이 발단이 되어 바로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에 올랐던 분이 바로 효종이 되겠죠. 효종 때 그래서 무슨 운동이 추진되었다? 북벌 운동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붕당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냐면 서인 세력이 이렇게 남인과 공존하면서 집권당은 계속해서 서인이 이렇게 집권당을 유지하는 이러한 붕당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선조 때부터 효종 때까지의 붕당을 뭐라 부르냐면 긍정적 붕당이라 부릅니다. 무슨 붕당이라 부른다? 긍정적 붕당이라 부른다. 왜 이렇게 부르냐? 어떠한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당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닭을 어느 정도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호 비판, 견제하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하여 우리는 긍정적 붕당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 붕당이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자,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왕 때부터죠. 바로 현종 때부터 이 붕당 정치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현종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예송 논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얼마간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한 붕당 간의 갈등을 예송 논쟁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왕은 누가 되겠다? 현종이죠. 그리고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이죠. 그리고 효종의 아버지가 인조가 되겠죠. 지금 집권자는 누가 되겠다? 바로 이 효종이 집권자가 되는데, 이때 누가 돌아가시게 되냐면 효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현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아버지였던 효종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아직까지 누가 살아 계시냐면 효종의 엄마, 새엄마입니다. 사실은 인조가 늦은 나이에 아주 젊은 부인, 사실은 효종보다도 더 한 5살 정도 어린 부인을 갖다 얻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이대비라는 분이죠. 자이대비. 효종에게는 엄마인데 새엄마에 해당되는 분이죠. 근데 효종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간 입어야 되는가, 이를 두고 드디어 이 서인 세력하고 남인 세력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돌아가시면 상복을 갖다가 얼마간 입는 것이 원칙이냐면 3년간 주로 입습니다. 그런데 서인 세력은 효종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는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하여 왕의 예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년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였던 쪽이고, 남인은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효종도 왕이었는데 당연히 왕의 예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3년을 갖다가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로 이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왜냐면 집권 세력이 누구다? 서인 세력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누가 돌아가시게 되냐면 효종의 부인, 즉 효종 비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효종 비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보면 역시 서인은, 자, 남인과 이렇게 또 갈등이 나겠는데, 일반적으로 왕의 부인이 돌아가시면 상을 갖다가 1년간 상복을 갖다가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인은 역시 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1년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는데, 이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는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바로 이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왜 이때는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이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현종이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입니다. 이에 비해서 효종의 비가 돌아가실 때는 이제 현종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인데, 현종이 딱 보고 있으니까 서인 세력은, 즉 효종을 자기 아버지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에는 남인의 편을 갖다가 들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 예송 논쟁은 단순하게 상복을 얼마간 입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문제냐면 바로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서인 세력들은 효종의 정통성을 갖다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세력인데 비해서 남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이러한 논리였던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1차 예성과 2차 예성이 지금 봤다시피 있죠. 1차 예성 때는 어떤 세력들이, 서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고, 2차 예성 때는 남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2차 이후에 남인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이 권력을 이 남인 세력들이 오랜만에 드디어 집권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또한 서인도 권력을 갖다가 장기간 집권하다가 권력을 놓게 되자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더욱더 심화되었겠죠. 이후 숙종 때 다시금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가감하게 이제 남인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고, 이후 다시금 또 남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또 남인 세력들도 철저하게 상대당을 갖다가 이제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붕당 정치에 문제점이 발생한 시기가 바로 이 숙종 때가 됩니다. 숙종도 이러한 붕당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면서 급격하게 전국이 집권당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황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황국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당 전제화 무슨 말이냐,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대방의 당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당 전제화라 하는데, 당연히 하나의 당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의 붕당 정치를 갖다가 무슨 붕당이라고 하냐, 앞서 무슨 붕당이라 했죠? 긍정적 붕당이라 했다면 이때의 붕당을 바로 우리는 부정적 붕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붕당의 폐해가 발생을 하자 숙종 다음의 왕이 경종이죠. 경종 다음이 바로 누구냐면 영조와 정조가 되는데, 바로 이 영조와 정조 때 이러한 한국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여러가지 부정적 붕당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바로 탕평책이란 것이 제시가 되어 실시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붕당 정치가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